오전 8시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원룸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벤츠와 BMW 그리고 롤스로이스까지. 모두 번호판이 다른 최고급 차량들이었죠. 차량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런 차들이 왜 우리 동네에?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창문 너머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급차들이 이 가난한 동네에 나타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낡은 원룸에서 한 고등학생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복을 입은 채로 졸린 눈을 비비며 계단을 내려오는 그를 보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고등학생을 이런 사람들이 찾을 리 없었거든요. 저희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소 반에서 가장 무시받던 이 학생이 어떻게 이런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한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이 기다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같은 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야, 김민수. 오늘도 그 낡은 운동화 신고 왔네. 강태준이 민수의 신발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민수가 또 도시락도 안 싸왔다며 맨날 빵 하나로 때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불쌍하다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다고 말했죠. 이런 수군거림이 민수의 귀에 들렸지만 민수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채 민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너 편의점 알바한다며? 시급이 얼마나 돼? 최저 시급이요. 강태준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저 시급? 내가 한 달 용돈으로 받는 돈이 내 2달 알바비보다 많겠네. 반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번 주말 체험학습 비용을 아직 안 낸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손을 들기 망설였습니다. 체험학습비 10만 원이 지금 민수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김민수, 너 또 안 냈구나. 집에서 뭐하니?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그런 식으로 말만 한다며 다른 애들 눈치 보이게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민수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태준이 최신형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워다 주신 것 같았죠. 그때 같은 반 이소희가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짝사랑하는 소희였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소희는 체험학습비가 정말 어려우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1,000원으로 빵 하나를 사 먹으려고 했죠. 강태준이 뒤에서 또 빵이냐며 진짜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해야겠다며 체험학습비를 내려면 말이라고 놀렸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긴. 네가 뭘 알아서 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80만 원 정도. 미안하다, 민수야. 민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알바로 모은 돈이 정확히 9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내면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겠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강태준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돈 문제냐며 정말 힘들겠다고 말했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무시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방과 후 민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알바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사장 김 사장이 민수를 보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정신 차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퇴근길 직장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바쁘게 도시락을 데워주고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민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어린애가 여기서 일한다며 부모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다른 손님도 고개를 저으며 집안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민수의 귀에 들렸지만 민수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 9시가 되자 김 사장이 민수를 불렸습니다. 요즘 실수가 많다며 오늘도 거스름 돈을 잘못 줄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실수를 한 기억이 없었지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애들은 원래 이런 일에 적성이 없어. 김 사장은 냉소적으로 말하며 이번 달 시급을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수가 많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왜? 싫어? 그럼 다른 데 가서 일해도 돼. 민수는 가슴이 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강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민수를 보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친구들에게는 민수가 자신들 반 애인데 진짜 가난해서 알바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강태준은 비싼 수입 과자와 음료수를 사면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이거 하루에 얼마나 벌어? 민수가 몇만 원 정도라고 대답하자 강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만 원? 나는 그 돈을 카페에서 한 번에 써버리는데. 친구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강태준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야, 체험학습비 빨리 내야 할 텐데 알바비로 충분할까? 문이 닫힌 후에도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다가와서 민수 친구들이 부자애들 같다며 민수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 알바가 끝나고 민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번 돈을 계산해보니 4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에 조금씩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에 가는 길은 멀고 외로웠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아마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민수는 혼자 어두운 골목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직 일 중이니?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는 고생 많다며 자신이 아파서 민수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미안해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혀 힘들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날짜가 내일 모레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원비까지 하면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0만 원. 어머니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내일 학교에서 또 어떤 무시를 받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편의점 알바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내일로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통장에 있는 90만 원으로 수술비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후가 걱정이었습니다. 밤 11시 반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어딘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고 며칠째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라면 혹시 모를 위험을 생각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탁해진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함께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구급대원이 증상을 물어보자 민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을 아파하시고 숨쉬기 힘들어 하신다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가씨. 고마워요.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할아버지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구급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족도 아닌 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젊은이가 드물었거든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가족이 아니신데 굳이.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구급대원들도 민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는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에 올라타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금방 도착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수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머니 수술도 걱정인데 이제 할아버지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치료비를 선불로 내셔야 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지품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뿐인데 신분증도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요? 응급처치와 이틀 정도 입원비를 포함해서 대략 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는 9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준비해둔 돈이었죠. 만약 할아버지 치료비로 80만 원을 쓴다면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잠시 병원 복도에 나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 둘 다 생명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한 사람만 도울 수 있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며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한 할아버지를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ATM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고 카드를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정확히 90만 원이 있었습니다. 80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잔고는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까지 모두 할아버지를 위해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금을 들고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이런 큰 돈을 선뜻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도 아니신데. 민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그리고 이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말이죠. 수납을 마친 후 민수는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수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미안하다며 이런 짐까지 지워드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 연락처 아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친구분이나 아는 분이라도 있으신지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나 같은 늙은이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끔 와서 안부 확인을 하겠다고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민수는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만 원. 이번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잔고 10만 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써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책상 위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월세 고지서에는 빨간 글씨로 납부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계란 3개, 그리고 라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은 버텨야 하는데 말이죠.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계란 하나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야 했죠. 계란도 아껴가며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른 알바생이 들어와서 쉬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평소라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지금의 민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틀치 알바비가 날아간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수는 그냥 자신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장님은 요즘 너무 많이 일했으니 좀 쉬라며 거절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배려였지만 민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돈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이번 주 알바비가 들어와야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틀을 쉬면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민수는 다른 알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단기 알바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경험자를 우대한다거나 즉시 시작하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평소 어울리지 않았던 민수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까 했지만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민수가 집에 보태들려야 할 형편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못 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돈 걱정까지 시켜드릴 수는 없었죠. 민수는 월세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월세를 며칠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길거리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병원비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곤란해졌지만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한 일이야. 사람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니까.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해결책이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아버지 역시 병원 침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선량한 아가씨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보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알바를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반.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기지개를 켜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씨라도 좋네 하고 생각하며 커튼을 걷는 순간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그리고 민수가 이름도 모르는 외제차들까지 모두 번호판이 다른 최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급차 5대가 자신이 사는 허름한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차들이 웬일이지? 민수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학가 근처의 낡은 원룸가였습니다. 월세도 30만 원 정도로 저렴한 동네였죠. 이런 곳에 저런 고급차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민수가 사는 건물 입구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마 우리 건물에 누군가 찾아온 건가 하고 민수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대학생을 찾아올 리 없었거든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맞으세요?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병원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어제 박동진 어르신 치료비를 내주신. 아,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복되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민수 씨 주소를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알려드려도 될까요?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주소를 알려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민수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혹시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김민수 씨 맞으시죠? 저희는 어제 민수 씨께서 도움을 주신 어르신과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래 주차되어 있던 고급차들이 정말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하지만 남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분입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그때 남자들 중 한 명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수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차들까지. 민수가 말을 망설이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구해주신 그 어르신이 저희에게는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할아버지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다고. 맞습니다. 혈육은 없으시지만 저희 회장님께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저희는 동진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동진그룹? 민수도 들어본 적이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큰 회사였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와 무슨 관계가? 오래된 사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박동진 어르신은 저희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민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런 분을 당신이 구해주셨으니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다시 깊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 신분으로 그런 큰 돈을 선뜻 내주시다니. 회장님께서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민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네.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동진 어르신과 함께 말이에요. 그때 민수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복에 낡은 운동화. 대기업 회장을 만날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렇게 입고 가도 될까요?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평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이 한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남을 구하려는 마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간단히 외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벤츠의 뒷좌석에 앉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버스를 타고 다니던 길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민수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회장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더 많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채로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현우 회장님이십니다. 올해 78세이시고 평생 박동진 어르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VIP 병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수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는데 왜 이렇게 큰 일이 된 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는 어제 봤던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씻고 병원복을 입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가씨. 박동진 할아버지가 민수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수가 다가가자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노인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진그룹 김현우입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김현우 회장은 민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가 김대호라고 합니다. 김현우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김대호. 그럼 정말.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나는 내 할아버지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현우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9년 전 내 아들 대호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인연을 끊는다고 했다. 그때 내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네가 내 손자다, 민수야. 회장은 일어나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19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다. 너희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살아서. 민수는 충격받은 채로 박동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박동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현우의 오랜 친구다. 옛날에 현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었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망해서 거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현우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몰골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제 네가 나를 구해줬을 때 현우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네가 김민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김현우 회장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용서해다오.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이렇게 오랫동안. 민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사업 망하신 것도. 그래. 내가 도와드려야 했는데 너희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회장은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던 모든 어려움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민수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김현우 회장은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네가 동진영을 구해준 것도 자신의 전 재산을 써가면서까지 남을 도운 것도 정말 자랑스럽다. 박동진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고마운 건 민수가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현우와 민수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야. 병실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19년 만에 가족 상봉.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민수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부모님께도 연락해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실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웬 전화냐? 아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라니. 설마? 네, 김현우 할아버지요. 제가 우연히. 아니,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9년 전 자존심 때문에 집을 나온 일, 그리고 그 후로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세월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이제 다 해결됐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세요. 빨리 와서 할아버지를 만나봐요. 며칠 후 오랜만에 김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현우 회장의 집 거실에서였죠. 박동진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김대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현우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대호야.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그날부터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수를 찾아온 고급차들 이야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민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민수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그 시선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민수를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그 차들이 정말 너를 찾아온 거야?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민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민수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체험학습비 때문에 민수를 질책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김민수, 잠깐 교무실로 와라.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혹시 기분 상했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데 어제 그 차들이 정말 너를 찾아온 거니? 네, 맞아요. 선생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가난한 학생이라고 차별했던 민수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체험학습비 때문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괜찮습니다, 선생님.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씁쓸했거든요. 교실로 돌아오자 강태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어제는 미안했어.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그냥 어제까지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민수는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민수의 배경을 알고 나서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태준아,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강태준은 민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소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축하해.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소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그런데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으니까. 민수는 소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희는 민수의 배경을 알기 전부터 진심으로 걱정해줬던 사람이었거든요. 방과 후 민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은 민수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그 차들이 정말 너를 찾아온 거야? 네, 맞아요. 김 사장은 어제까지 민수를 무시하고 시급을 깎겠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괜찮아요, 사장님. 그런데 너 이제 알바 그만둘 거지? 당연히 그래야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할 거예요. 왜? 이제 돈 걱정은 없잖아.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이 좋아서요.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거든요. 김 사장은 민수의 말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김현우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리의 노숙자들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에요. 박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나를 구해준 건 단순히 내 목숨을 구한 게 아니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와 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잖니?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고. 할아버지도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박동진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고객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부잣집 자녀인데 왜 여기서 일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 좋아서요.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김현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요즘 세상에.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라.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결국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었죠. 강태준과 담임 선생님, 편의점 사장. 이들은 모두 민수의 배경을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를 진심으로 대해줬거든요.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말이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주 거리의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며 따뜻한 식사와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수는 박동진 할아버지와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계셨죠. 민수야, 저기 보이는 분이 예전에 나갔구나. 박동진 할아버지가 한 노숙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추위에 떨며 골목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가서 도와드려요. 민수와 할아버지는 그분에게 다가가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민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양반,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추우시죠? 저희 쉼터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민수는 학교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이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사였죠. 강태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재단 일을 도와주고 싶어. 정말이야? 응.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강태준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민수는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함께하자. 담임 선생님도 민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학생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구나.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야. 교사로서 정말 부끄러웠어. 앞으로는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할게. 선생님은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수는 이소희와 함께 학교 뒷뜰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해. 뭐가? 이 모든 일이 생긴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 여전히 그 따뜻한 민수 그대로야. 소희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대해준 사람은 너뿐이야, 소희야. 당연한 거야. 마음이 예쁜 사람이 제일 멋진 거잖아. 그날 밤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현우 할아버지, 박동진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김현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다면서?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도움을 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박동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야. 남을 위해 살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지. 민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네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이제 수술도 잘 끝났고 건강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김현우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원한다면 회사 일도 배울 수 있어. 언젠가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재단 일 말이냐? 네. 그리고 편의점 알바도 계속 할 거예요.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편의점 일을 계속하려고 하니?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이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늘 깨닫게 해주거든요. 박동진 할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나에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희망을 줬어. 이 세상에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을 말이야. 김현우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따뜻한 손길 재단을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한 번씩은 그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어린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라면 하나를 사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학생을 보며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민수는 김밥과 우유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죠. 학생이 나간 후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자주 서비스를 주세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혼자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어려워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한 번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 이것이 민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